투플렉스에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상품 등록 다음에 있는 상품 관리창. 이 상품 관리창에서는 투플렉스에서 업로드했던 내용들을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업로드했던 것도 있고 업로드하지 않은 것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면 업로드 상품만 골라서 볼 수도 있고 업로드하지 않은 상품만 골라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마켓에서 지워진 상품. 마켓에서 링크를 따와서 업로드를 한 건데 마켓에서 지워진 상품들을 확인을 하실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같은 상품을 파는 판매자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올렸던 상품이 품절을 났고 지워졌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상품이 많기 때문에 내가 업로드했던 마켓에 품절이 나면 다른 판매자들도 품절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켓 삭제 상품은 한번 들어가서 재고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본 다음에 뭐 상품을 삭제할 수도 있고요. 마켓이 있다 이러면 따로 그 메모를 해놔서 링크를 저장을 해둘 수도 있고요. 그리고 품절된 상품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구매 대행을 하고 있다면 각 마켓별로 업로드한 내용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상품 등록을 설명하면서 추가로 더 설명드릴 게 있었는데 여기 상품에 보면은 상품 업로드한 내용의 우측 상단에 보시면 점 3개짜리가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상품 바로 가기를 클릭을 해서 업로드했던 상품 링크를 들어가실 수도 있고요. 구매를 할 때 되게 유용하겠죠. 그 다음에 상품 메모 남기기를 통해서 뭐 메모를 간단하게 남길 수 있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로드했던 마켓에 상품이 품절이 났는데 다른 판매자가 판매하고 있다면 그 판매자 링크를 넣어 놓을 수도 있고 혹은 상품 관리 측면에서 판매한 상품만 남기고 싶다 이러면 뭐 판매를 해놨던 날짜를 뭐 넣을 수도 있죠. 23년 7월 19일 판매 이런 식으로 넣어두면 나중에 상품이 몇 개월 뒤에 5,000개가 다 찼는데 굳이 필요 없는 상품들을 삭제하고 싶다. 그럼 몇 개월 전에 업로드했던 팔리지 않은 상품을 삭제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상품은 팔렸으니까 놔두고 다른 상품을 삭제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삭제는 상품 삭제를 눌러서 삭제를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업로드한 상품들은 각각 마켓별로 들어가서 판매 중지를 한 다음에 삭제를 하실 수도 있고 전에는 이렇게 썼는데 또 업데이트 투플렉스에서 업데이트된 기능이 일괄 판매 중지 후 삭제를 진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네이버에서 뭐 롯데온에서 뭐 11번가에서 지마켓에서 삭제를 한 다음에 투플렉스 안에서 상품이 삭제가 돼요. 근데 이런 상황도 있긴 하지만 중간에 API가 바뀐다던가 뭐 아이디가 바뀐다던가 하는 경우에는 연동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 부분은 투플렉스에 문의를 하셔서 삭제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상품까지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방문자 추적 마크라는 게 있는데 이게 오늘 업데이트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기능을 확인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기능은 제가 사용을 한번 해보고 확인을 해본 다음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 어떤 게 좋은지는 확인을 해본 다음에 다음 달 강의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품 관리는 확인을 했었죠. 이 상품 관리도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상품 삭제를 할 때 많이 사용을 해요. 왜냐면 투플렉스 안에서 그 상품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판매를 하는 오픈마켓에서 상품 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롯데온 같은 경우에 상품 수가 2,000개밖에 되지 않아요. 이 2,000개가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사업을 한두 달 할 게 아니기 때문에 반년 뭐 혹은 1년까지 지나가면 2,000개는 금방 찬단 말이에요. 그래서 롯데온에서도 그렇고 다른 쇼핑몰도 그렇고 그 재고가 없어서 판매를 할 수 없는데 주문이 들어오면 취소를 해야 되고 취소를 해달라고 해야 되고 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가끔씩 상품 관리를 할 땐 상품 검색, 상품 관리 탭에서 관리를 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품 일괄 수정. 이 부분은 우리가 업로드를 해놨던 상품에 대해서 수정하고 싶은 정보들이 있을 때 한 번에 모든 상품들을 수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상하단 이미지, 배송 정책에 대해서, 뭐 배송비에 대해서, 교환 반품에 대해서 넣어놨는데 내용이 미흡하거나 뭐 혹은 수정할 내용이 있다 했을 때 각각 상품마다 다 들어가서 수정을 하면 상당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럴 때 이 일괄 수정 설정을 하시면 모든 상품을 한 번에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배송비, 가격 계산식, 뭐 추정 마크, 환율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수정이 가능하니까 이 기능은 저도 몇 번 써봤는데 엄청나게 유용한 기능이에요. 어떤 거냐면 저 같은 경우에 상하단 이미지를 수정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투플렉스에서 상하단 이미지가 수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마켓별로 수정을 하려고 하니 6개 마켓이고 상품 10개를 업로드했으면 60개잖아요. 60개를 다 수정을 하면 엄청나게 품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품 일괄 수정 설정을 하시면 한 번에 수정을 할 수 있어서 엄청나게 시간 단축을 하고 유용하게 썼던 기능입니다. 초반에 사업을 하시다 보면 처음에 내가 설정했던 것을 수정을 해야 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배송비 정책도 많이 바꿨었고, 뭐 여러 가지를 많이 시도를 하면서 변경된 게 많았기 때문에 이 기능을 썼던 건데, 여러분들도 많은 것을 시도하시면서 혹은 사용하실 때가 있으면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재고 가격 동기화. 재고 가격 동기화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품절 이슈랑도 이어지는 기능인데요. 중국은 또 말씀드렸던 대로 같은 상품을 파는 판매자가 많기 때문에 품절 이슈가 조금 적을 수 있고, 반대로 일본은 품절 이슈가 많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이제 계속해서 장마였잖아요. 그럼 레인부츠가 많이 나갈 거예요. 근데 레인부츠는 많이 나가니까 품절이 빠르게 되겠죠. 그런 경우에 내가 팔 수도 없는 상품이 많이 판매가 되면 당연히 일거리가 많아지고 업로드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배송 처리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 재고 가격 동기화를 통해서 품절된 상품은 품절로 처리해버리고 그거를 상품 관리를 통해서 품절된 상품을 투플렉스에서 마켓에서 삭제를 하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게 재고 가격 동기화입니다. 그래서 품절 이슈가 있거나 뭐 혹은 가격 변동이 있을 때 지금은 제가 업로드해 놓은 상품이 딱히 그 변동이 없기 때문에 지금 창에 뜨지 않았는데 이 창에 다 뜹니다. 그럴 경우에 가격 증가, 가격 감소, 품절 해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뭐 체크박스를 체크해 가면서 동기화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주문 관리 탭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게 되면 저도 초반에 그랬는데 주문 관리를 계속해서 새로 고침을 해요. 혹시 주문 들어온 건 없나? 주문 들어왔나? 주문 들어왔나? 계속 이렇게 확인하는데 그 메뉴예요. 그래서 주문이 만약에 들어오면 지금 이제 결제 완료에 이제 하나씩 뜹니다. 뭐 마켓 11번가, 뭐 지마켓, 옥션, 뭐 스마트 스토어 이렇게 뜨고 정보가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주문 수집을 해주는 거고요. 자동으로 배송을 해주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주문 수집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고 배송 처리도 수동으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지금 주문건이 없는데 선택 상품 처리의 이 메뉴에서 뭐 주문건을 처리를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따가 설명드릴 내용인데 배송 대행지 로그인을 해서 배송까지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주문주의 창에 주문이 많이 뜰 때가 가장 설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문의 관리. 문의 관리는 마찬가지로 오픈마켓에서 고객님들이 달아주는 문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게 좋냐면 매일매일 쇼핑몰을 다 들어가서 하나하나 다 답변을 달아줘야 되는데 이 문의 관리를 통해서 그 고객 문의가 다 집계가 되기 때문에 투플렉스 안에서 다 답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업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마켓을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들어가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문의 답변을 하려고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문의를 한 번에 그 집계를 해주는 게 되게 좋죠. 그리고 설정 중에 편의 설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상품 고시 템플릿. 아까 그 롯데온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했던 내용들이잖아요. 아까 뭐 상세 페이지 참조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뭐 수정을 하고 싶다. 뭐 여기 뭐 내 번호 넣고 싶다. 뭐 070, 1234, 뭐 5678로 넣어두고 싶다. 이게 기본값이 되고 싶다. 자, 그러면 이렇게 수정을 해놓으면 아까 업로드 할 때 그 템플릿을 변경을 할 때 이 값이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템플릿 저장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공통 옵션. 자, 이미지 투 스퀘어 기억나시나요? 아까 그 썸네일 정사각형 이미지로 만들어주는 거? 이 썸네일에 있는 정사각형 이미지를 800에서 800이냐, 1000에서 1000이냐로 수정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기능이 있냐? 타오바오나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능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라쿠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품을 예를 들어서 보면, 라쿠텐은 썸네일 이미지랑 상세 페이지 이미지랑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썸네일은 이미지가 있는데 상세 페이지엔 이미지가 없어요. 뭐 혹은 광고 배너만 이게 있네. 근데 이렇게 광고 배너만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라쿠텐은
메인 이미지로 상세 페이지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서 썸네일에 있는 이미지를 끌고 올 수가 있습니다. 쇼핑몰에 들어가서 상세 페이지를 보면 이 이미지 가로 폭이 있잖아요. 이 이미지 가로 폭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1000에서 1000은 이거보다 조금 더 넓고 800에서 800은 이거보다 조금 더 좁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 800에서 800이 좋은지 1000에서 1000이 좋은지를 확인을 하셔서 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기본값으로 되는 거예요. 이미지 투 스퀘어나 스퀘어 5를 눌렀을 때 800에서 800으로 정사각형을 만들어주고, 뭐 1000에서 1000으로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상품 상세 페이지에 옵션 정보 넣기. 이게 어떤 기능이냐면, 자, 상세 페이지가 들어가고 이미지가 들어간 다음에 하단 이미지로 바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상품 상세 페이지 옵션 정보 넣기를 클릭을 하면 이 창이 들어가게 돼요. 이제 내용이 갖춰져서 이렇게 이 이미지가 이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흑백으로, 이 회색에 흰색으로. 물론 들어가면 좋지만, 상세한 내용이 들어가면 좋지만, 밸런스를 깨트린다고 해야 되나? 이게 색감이 화려한데 갑자기 이게 좀 칙칙하게. 저 같은 경우에 여기에 그냥 수기로 입력해 넣는 스타일이거든요. 이게 상세 페이지 입력할 때 다 글자도 텍스트도 입력이 가능한데 텍스트로 입력을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이 창을 기본값으로 넣냐, 넣지 않냐를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넣을 거냐, 넣지 않을 거냐를 설정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상단 이미지, 본문, 옵션 이미지, 상세 스펙 표기, 하단 고정 이미지가 기본값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근데 나는 상단 이미지랑 본문이랑 뭐 하단만 나오게 하겠다. 아니면 상단 이미지랑 옵션 이미지, 본문, 뭐 스펙 표기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순서를 바꾸고 뭐 비활성화해서 빼거나 이렇게 해서 순서를 바꾸고 커스텀을 약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싱 개별 옵션. 이거 같은 경우에는 투플렉스에서 반자동은 그 마켓에서 상품을 가져올 때 자동으로 뭐 번역을 해주고 옵션명을 만들어주고 상품명을 만들어주고 사진을 끌고 오잖아요. 근데 끌고 오는 과정에서 그 일본이나 중국, 뭐 미국에서 옵션명에다가 어떤 특정 단어를 놓았을 경우에 그 단어가 뭐 상표권이 걸린다던가 아니면 마켓에서 업로드하는데 제한을 준다던가 이런 경우, 이런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그런 키워드들을 애초에 끌고 오면서 제거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 여러분들이 넣어두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도두고리도 마음에 안 들어. 도두고리 넣고 뭐 이렇게 넣으면 도두고리 빼고 이제 업로드가 되는 거죠. 그리고 플랫폼 개별 옵션. 이 부분은 이제 뭐 그 각각 마켓별로 뭐 상세 페이지 보정도 하고 재고 가격 동기화 에러 건너뛰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이 에러는 뭐냐면 무슨 이유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동기화가 그렇게 되거든요. 뭐 상품이 사라져서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경우에 에러를 동기화를 건너뛰고 동기화 된 거 빼고 이제 에러 있는 것만 남은 경우에 그걸 뭐 삭제해 버릴 수도 있고 하는 건데, 그 에러가 있다고 팝업이 계속 떠요. 근데 그 팝업을 없애는 걸 이제 재고 가격 에러 이제 건너뛰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상세 페이지 보정이 어떤 기능이냐. 상세 페이지 보정은 웹으로 볼 때는 모르는데 모바일로 보면, 자, 이게 이 창이잖아요. 이게 내려서 보면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원본 보기. 이게 요약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원본 보기를 눌러서 상세 페이지를 보는. 근데 이건 또 다른 창이에요. 이 과정을 없애는 겁니다. 여기서 상세 페이지 보정, 스마트 스토어 상세 페이지 보정을 클릭을 하면 원본 보기가 없어지고 그냥 쭉 나오는 상세 페이지가 나올 수 있게 하는 기능입니다. 이것도 어떤 게 더 유리한지는 뭐 실험을 해보시거나 뭐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화면 설정. 화면 설정은 이제 투플렉스 화면 설정을 하는 거고요. 텍스트가 잘 안 보인다, 뭐 크게. 텍스트가 잘 보인다, 작게. 기본 디스플레이도 뭐 제가 지금 듀얼 모니터를 쓰고 있는데 메인이냐 아니면 뭐 서브 모니터냐, 투플렉스를 켰을 때 어떤 모니터에 뜨게 해주냐, 이렇게 이제 소소한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개인 통관 고유 보호 실명 검증도 있고 투플렉스 상표권 검색까지 할 수 있어요. 상표권 검색은 아까 이제 상품 등록창에서도 할 수 있었죠. 이렇게 이제 투플렉스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진짜 올인원 솔루션이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기능이랑 투플렉스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다 활용을 하시면 구매 대행을 할 때 엄청나게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가 있어요.